이건희 회장의 학창시절 돌아보기 전에 삼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도약시킨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를 살펴보자. 두말할 것도 없이 삼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인재 발탁과 인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묵하기로 이름난 이건희 회장이 그의 인사 시절과 인재관을 그동안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온 사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2003년 7월 31일 여성동아에 실렸던 이 회장과의 인터뷰를 보면은 주목할 만한 기사거리가 발견된다. 이 회장은 이솝 우화의 늑대 소년과 거짓말의 예를 들면서 이 회장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인물 유형을 제시했는데, 첫째, 거짓말; 두 번째가 변명; 세 번째가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억지; 네 번째가 뒷다리 찾기라고 했다. 요사이 국회 청문회에서도 자주 듣는 낯설지 않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이상 네 가지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인물 유형이라고 하면서 직장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이 같은 네 가지 금기를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한 것이다. 이 회장은 삼성이 한때 제품 불량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간부들을 불러 신경영을 부르짖었는데 인류만이 살아남는 법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려면은 환경이나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미래에 보장된 사업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과제였다고 했다. 그가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1953년 5학년 때 아버지 이병철의 뜻에 따라서 일본 유학길을 나서게 되면서 일본의 교육을 받은 데 영향을 받은 탓이지 그는 일본에서 그 과제의 해답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금 일본이 불경기라 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아직도 대단합니다. 일본은 정녕 다시 봐야 하는 참 잠자는 사자입니다. 이 회장은 이어 중국의 잠재력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기술 면에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라지만 생산력 면에서는 세계 최대라고 하면서 중국도 우수한 인재를 많이 키우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우리 한국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위기 상태라고 하였다. 이 회장은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어떤 인재를 키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인재는 공부만 잘하는 100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자 끼가 하나씩은 있고 놀기도 잘하고 공부도 효율적으로 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면서 그의 본보기로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중등학교 시절을 회고나 하듯이 50년대 그가 서울 4대 부중 시절이 생각났었던지 당신은 전문 서적은 물론 상상력을 키워주는 소설이나 만화책도 없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사람은 자랄 때 주위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는 해방이 되던 해인 4살 때부터 경제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삼성 상해를 운영하시면서 매일 주판을 놓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맞추는 것을 보면서 자랐고 중학교 다니면서도 우리 집에서는 하루 종일 비즈니스 환경을 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경제가 무엇인지를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회장의 중학시절 같은 클래스 메이트였던 조태훈 건대 명예교수의 해고담에 의하면 요사이 같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에 자주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일화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회장과 같이 공부했던 중학교 때 그의 모습은 평범한 학생으로만 보여왔던 것이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건희 회장의 일화를 여러 군데서 찾아봐도 그의 천재성이나 영재성은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다. 자료를 보면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느 아이들처럼 우등상을 받거나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른바 엘리트 기질도 엿보이지 않는다. 남들처럼 학생 회장을 하거나 치열하게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은 일도 없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애완견을 기르고 1200편이나 되는 영화만 보고 그에 취미였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중 1953년 5학년 때 아버지 이동철의 뜻에 따라서 일본 유학기 길을 떠난 후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귀국, 서울 사대부중에 입학하여 서울 연세대학교 진학하였다가 중대에서 일본으로 다시 가서 일본 사학의 명문인 와세다 대학 상학부를 마치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를 마치고 돌아오자 평범한 사원으로 삼성에 근무하게 된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오늘날 세계적 대기업을 키운 것은 그의 학창시절 절대적인 영향을 키웠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 이 회장의 서울 사대부중 동기생이었던 동료 해고담에 의하면 중학생 이건희는 학생 때도 느릿느릿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때도 우리 민족은 손이 섬세해서 전자업종이 제일 잘 맞는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삼성전자의 꿈을 그때 꾸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에 대한 전기 자료를 읽어보면 후일 대학 시절 그는 전자제품을 사다가 뜯어보는 취미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자본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틈에 끼어서 경쟁하려면 일본 같은 선진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회장은 AV에서는 중학교 때 평범한 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로만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학교 성적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학창 시절을 지내오던 중 그의 꿈을 키워왔던 것만큼은 그만의 숨은 뜻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가 젊은 시절에 꿈을 키워왔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약칭 서울 4대 부중부고가 어떤 학교였었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